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합니다. 아이들 방학 끝나고 새학기 앞두고 학부모들은 정말 더 바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학교 생활 기대하면서 또 학교 폭력에 관련된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으실 겁니다. 뭐 사실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걱정들은 피해자 또 마찬가지고 또 가해자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민이 또 크고 정말 걱정이실 텐데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늘 이 시간에 문자로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에요. 걱정 많은 월요일 걱정을 덜어줄 분 바쁘게 자리하셨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변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월요일 바쁘신가 봐요. 오랜만에 뵙기도 했는데 방금 텔레비전에서 뵀는데 이 라디오로 또 목소리 들으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YTN이 너무 좋습니다. 4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법무법인 로고스를 YTN 건물로 옮기신 건가요? 자,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1월 마지막 주에 뵙고 워낙 바쁘신 관계로 또 오늘 정말 2월 마지막 주에 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학교 폭력인데요. 네. 우리 최 변호사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전 그 아들, 딸, 알딸딸 술 안 마시도 알딸딸한데요. 어머나.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파트 단지에서 6학년인 오빠 되는 그 남학생이 나랑 안 사귀면은 자해하겠다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초등학생 내에서도 이런 그 학교 폭력이란 것이 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밖의 폭력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결국 단지 안에서 그 학생의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뭐 법적으로 할 거는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타일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마음이 여전히 충격이죠. 좀 찜찜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초기에 아셨으니 다행이죠.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최 변호사님도 충격이었다고 하셨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가 진짜 학교 폭력을 당했다 하면은 뭐 속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죠.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정말 과하지 않는 표현인데 뭐 당장 달려가서 다 정말 뒤집어 놓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그것보다는 법적으로 뭐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좋겠죠. 그렇습니다. 법적까지 안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식으로 이 학교 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이른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하는데요. 네. 학교폭력이 뭔지를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상해나 폭행이나 감금이나 협박 이런 것도 있고 또 언어적 폭력, 모욕, 그렇죠. 명예훼손, 뭐 공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왕따, 쉽게 말하면은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게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은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학교에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 그 자치위원회, 쉽게 말하면 학폭위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소집이 됩니다. 거기에서 양측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징계가 되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징계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것은 학교 내에서 해당하는 절차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이제 부모들을 피해자로서는 이게 참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적응은 잘할 수 있으려나 또 적응하는 과정에 혹시 이런 부작용은 안 생길까 그런 걱정 가운데 또 학교폭력 그 소송 관련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그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쉽게 볼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그 방학 때는 이런 게 주춤하다가 신학기 시작될 때 그러니까 3, 4월이나 아니면 9월, 10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렵에 상담이 많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새 학기 특히 시작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그렇죠. 폭력도 일어나고 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서 작년에 한 11,000건 정도가 발했는데 그중에 신학기인 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로서는 요럴 때 특히 좀 신경을 가지고 학생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학교 폭력이 이제 발생하면 사실은 서로가 피해자라 그러고 또 서로가 상대에게 가해자라고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간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종합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대학교 갈 때 네. 결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학종 전형이 있을 만큼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해 2012년부터 해가지고 교육부 훈령에 이 학생들의 폭력 부분에 있어서 경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기록부에 기재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학폭위가 소집돼서 결과가 징계가 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학폭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측 다 와서 변론을 하는 학교가 재판정 비슷하게 되는 돼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2012년에 이 교육부의 지침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결국 그와 같은 지침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이게 피해 학생뿐만 아니고 학생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까지도 송사에 엮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활기록부에 또 남기지 않으려는 학부모들 또 가해자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또 남기게 되고 또 전학을 보내려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갖고 너무 가벼워. 또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결국 먼저 도발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주먹을 날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릴 때는 정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인데 네. 하다 보면은 애들은 벌써 화해해가지고 있는데 어른 싸움이 되는 건 또 있어서 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정말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예. 요즘에 더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기는 더 각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 사연 하나 좀 듣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자, 사연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이고요. 학교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 및 놀이치료 25회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결정문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비, 상담센터비 총 250만 원가량 되는데 청구 소송할 수 있나요? 처음 상담 치료 받겠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받으라고 해놓고 실제로 액수를 보더니 과한 거 아니냐며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럴 땐 어떡하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소송을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치 3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네. 뭐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지만 3주 정도라고 네. 하면은 상당히 멍이 심하게 들거나 뭐 찢어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전치 3주 진단도 뭐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충격에 관한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직접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비 그리고 네. 또 위자료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 250만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상담을 받아야 된다거나 하다고 하는 향후 치료비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상대방 측 피해자 측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가서 사과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부모를 찾아가지고 진심으로 위로하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잘 안 갑니다.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가 그렇죠. 많겠죠. 그렇지만 서로 이제 그 약간 누구 책임이 크냐 하다 보면은 결국 소송까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최후의 승자죠? 변호사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거 잘 아시고 네. 그 비용 들이지 마시고 네. 합의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연 와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겪은 왕따의 후유증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박증, 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날이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송을 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제일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힌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약정서를 받아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가 안때로부터 3년, 이승때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소멸시효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셨듯이 약정서를 지금 받아냈다고 하는데 네. 이 약정서 내용이 뭔지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약정서에 언제까지 얼마를 피해를 배상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약정서에 기한 어떤 그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있는 불법행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되지만 새로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정해진 약속한 바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그 약정서를 증거로 내면서 그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약정서를 들고 가서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일단은 약정서를 받아 놓으신 게 잘한 거네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223님.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장난으로 발길질을 하고 그러나 봐요. 이럴 수 있죠, 아이들. 네네.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자꾸 발길질로 얻어맞은 경우에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이게. 입장이 달라서. 자, 그러지 말라고 혼도 내곤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아이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또 그렇습니다. 투덕투덕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는 비일비재한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이른바 역지사지의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녀분이 가해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가해자니까. 네. 경우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했는데 반에 가봤더니만 큰 애는 180 가까이 되는 반면에 작은 친구들은 150cm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때 관리를 잘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만약에 이 부분이 학폭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예방하고 교육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난해였죠 벌써 우리 그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김병지 씨가 자신의 아들의 그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한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 교사,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어서 조금 뉴스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네. 그 민사 소송으로 한 3천만 원 소송을 하고 형사 소송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김병지 씨 아들이 그 상대방 피해자 측의 얼굴을 조금 손을 댄 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금 과장했다라는 그 과정에서 이게 서로 이제 마음이 상했던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인정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란 것을 인정해서 조금 더 어떤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돼가지고 이게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악의 어떤 그 학원 폭력의 그 나쁜 케이스로 이렇게 갖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케이스는 피해 입은 사람도 지금 피해를 입어서 걱정이 됐고 또 가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놓고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서로 쌍방이 다 가해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건 쌍방이 다 지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이 김병지 씨가 한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 판결을 나지는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도로 그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네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본보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한국교원공제회의 경우 소송을 당할 경우 관련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교직원 법률 비용 보험 상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의 그 군사부일체 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험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보험이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인터넷에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월 1, 2만 원 보험 내면은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까지도 다 이제 커버를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평소 때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그런 심정으로 해서 네. 이 가해 학생뿐만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묻고 나아가서는 그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손해배상을 묻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평소 때 보험에 들어주면은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에 그 손해배상까지도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을 방어해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좀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끼리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심지어 그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네. 대해서는 이 기간제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알고 네. 집요하게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중학교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형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른 소년원까지 가서 평생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인의 바로 앞둔 그런 친구들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의 언어 폭력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네네. 자기네들끼리 학생들끼리건 뭐 선생님과 학생끼리건 간에 그거는 뭐 절대 해서는 안 될 거고 뭐 어떤 폭력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제 피해자 부모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예.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117. 이게 학교 폭력 신고 상담 센터입니다. 전화번호 117번입니다. 네. 이게 24시간 언제나 365일 돌아가는 그 전화번호인데요. 117. 예, 117번. 국번 없이 24시간 전화 117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좀 요즘 흥미로운 것이 학교 폭력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내에 성폭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들 이 경우에도 네.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은 남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폭력 예방법입니다. 이 예방법에 보면은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이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 좀 더 내실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117 같은 것을 딱 누르면은 인터넷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피해 측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인터넷 내용을 보시고 가해자 측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요즘 마을 변호사 내지 동네 변호사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분들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학교 폭력에 관해서 좋은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오늘 문자 주제는 입학식 날 추억에 관한 거였는데요. 0808님, 51년 전. 와, 꽤 오래전 일이네요. 코 올리는 친구들 많아서 왼쪽 가슴에 손수건 달고 갔던 거 기억납니다. 네, 저도 옛날 초등학교 입학식 기억나나 왼쪽 가슴에 손수건. 그리고 그때는 2부제여가지고요. 학생들도 엄청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자, 5788님, 저는 대학교 입학식 날 혼자 멋부리겠다고 봄옷에 봄 바바리 입고 갔는데 추워서 얼 뻔했어요. 네, 그래도 새내기 기분 최고였죠. 기분은 최고였죠. 몸은 추워도 마음은 불타는 열정 그 시절. 그래도 그립죠. 네, 0556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수도 시작했어요. 심하지 않아서 잘 넘어갔지만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머, 이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학식날 추억에 관련한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도 예쁜 봄의 소리 많이 듣고 많이 느껴보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3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